마지막으로 그 작은 뿌리파리가 되겠습니다. 작은 뿌리파리는 지금 채소류, 화해류, 버섯류 해갖고 거의 한 21종 이상을 지금 가해하고 있는데 거의 시설 재배 작물에 대부분 가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성충은 약간 그 연약한 그 파리 모양이 되고 있고요. 알은 난대로 낳거나 알 덩어리 형태로 낳거나 또 낫대로 해서 작물채나 토양 주변이나 식물체 인근에 낳는데 보통 한 70에서 150개 정도 낳고요. 그 다음에 유충으로 가해를 하다가 번데기 뜨고 다시 성충으로 나타나는 우화가 됩니다. 발육기간을 살펴보면 약 25도에서 28도에서 보면 알기간은 약 4일 정도, 그 다음에 유충기간은 16에서 한 20일 정도 되고 번데기 기간은 약 3, 4일 정도, 그래서 약 한 사이클 돌아가는데 한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되게 작은 뿌리파리가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이 되냐면 보통 2월 달에 지금 정식을 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약 4월 달부터 발생이 증가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5월 달, 6월 달 가면 거의 트랩 5개에서 한 200마리 이상 잡히는 그 정도 피해가 주고 있고 방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6월 중하순쯤 가면 거의 피해가 이 말이 거의 한 50% 정도까지 피해를 주는, 방제를 안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주는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지금 피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피복 비닐이라든지 필름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금권 내 온도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대부분 25도에서 3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복을 했기 때문에 뿌리파리가 생육하기에 더 좋은 그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피해 증상을 보면 유충이 대부분 그 햇빛을 싫어하고 수분이 많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물의 그 뿌리 부근에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또 육묘 시기나 정식 후 뿌리 활색 단계에서 피해를 받으면 아주 피해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뿌리의 발달이 불량해지고 숲이나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서 생장이 늦고 때에 따라서는 시드름 증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고사시키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식물체 뿌리를 가해해서 식물체 내부로 침입을 해서 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뿌리파리가 가해를 하게 되면 병원균의 그 침입이 용이해 가지고 좀 시드름병의 증상이 많이 발병되는 그런 특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피해 증상을 보면 뿌리 지제 부분이 심하게 피해를 받아 있고 거의 잔뿌리가 거의 발생이 없는 상황이고 아주 심한 경우에 거의 시드름 증상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딸기에서 이게 피해 증상이 되겠는데요. 되게 신엽이 누렇게 되거나 또는 엽병이 피해받으면 정색을 띠고 밑에 사진 것처럼 보면 거의 잔뿌리 발생이 거의 없는 그러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작은 뿌리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끈끈이 트랩을 주로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는 방법은 최근에는 작물체 베드 바로 위쪽에다가 평면으로 설치하는 방법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방제 효과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설 재배할 경우에는 필름을 깔고 지제부 주변을 원형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해놓으면 여기서 우화되는 것들이 바로 그 트랩에 바로 부착이 되고 또 산란하기 위해서 유인되는 지제부 쪽으로 몰리는 파리 성충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방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피복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피복하는 경우에 훨씬 더 그 작은 뿌리 발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약재 처리 방법에 따라서 밀도 억제 효과를 좀 본 건데요. 정식 후 한 10일 후부터 10일 간격 한 3일 정도로 지금 처리를 했는데 처리 방법이 그 점적 관수를 이용해서 관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제부 부근에다가 분무해주는 방법을 지금 비교한 건데요. 되게 수경재배나 통경재배 했을 경우에 지제부에 분무를 해주는 경우가 점적 관수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방제 효과가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적 관수를 하게 되면 물이 밑에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 점적 관수에 의해서 약액이 유충이 대부분 그 토경우에서 보면 지표면 부분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잘 안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제부 부분에 분무를 해줘야만이 그 부분에 유충이 충분히 맞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훨씬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 해충에 대해서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가에서 해충 방제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충이 아닌데 해충으로 오인을 해서 필요 없는 방제를 하게 되고 때로는 아주 유익한 곤충, 즉 천적들을 많이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좀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포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관찰이 가능한 천적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무당벌레 유충이기 때문에 꽤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자주 못 보는 거라서 또는 아주 흔한데도 관심이 없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벌레만 보이면 무조건 해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곤충은 진딧물을 잡아먹거나 응애를 잡아먹거나 총체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면 굳이 약재 방제를 한 템포 늦춰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들은 얘네들이 천적의 역할로 충분히 해서 해충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방제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충 방제에서 살충제의 그 저항성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살충제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는 같은 약재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연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저항성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현재 지금 살충제의 그 저항성을 지금 어떻게든 간에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약재 농약을 교살포하는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충제를 지금 작용 기작별로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류를 해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통 살충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는데요. 어떠한 작용으로서 해충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뭐 신경 전달 물질, 뭐 수용체 차단해서 죽이는 살충제 종류를 묶어놨고, 뭐 호르몬 계통을 또 따로 묶어놨고, 뭐 미토콘드리아의 뭐 ATP 합성 효소를 저해하는 것들 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룹핑 해놓은 것들을 농약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보면 살충제라고 써있는 그 밑에 보면 그 빨간 표 안에 그룹의 그 병 모양을 보면 4A 플러스 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앞에서 그룹핑 해놓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 4A라는 그룹과 5 그룹을 혼합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재를 선택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지금 토마토 담배가루의 그 방제 약재를 지금 작용 기작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보면 5번, 6번, 뭐 23번, 뭐 28번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 약재를 추천해 드릴 때 뭐 디노테프나이라는 약재 또는 뭐 아세타민 프리드 약재 이런 식으로 농약이 다른 약재를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약재를 권할 때 이렇게 권합니다. 4A에 그 속하는 농약을 사용하셨으면 4A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의 약재 4A 플러스 5나 뭐 4A 플러스 6의 이런 약재들을 사용을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선택하실 때 약병에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작용기작 번호, 뭐 숫자라든지 또는 숫자와 알파벳이 있는 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약재 선택을 할 때 4A를 선택을 하셔서 주셨다면 다음번 약재 선택을 할 때는 4A가 아닌 뭐 23번을 선택하든지 또는 9B를 선택하든지 이런 식으로 약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저항성을 최소화시키는데 그리고 방제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해충 방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해충 관리의 시작은 발생 예찰부터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해충 관리를 위해서는 꼭 내 포장에 어떤 해충이 발생이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시기에 피해를 주겠다라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방제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시는 게 해충 방제를 잘해서 수량을 높여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아주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